네, 안녕하세요. 뉴스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지금 막 시장을 보셨더라도 아침에 있었던 모든 시황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릴 것을 약속드릴게요.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도 곧바로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는요, 시장의 1, 2등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등생들이 주가가 완전히 망가지는 모습 속에 시장의 악의 축으로 떠올랐습니다. 북한이 악의 축이 아니라 시장의 지금 1, 2등주 시총 상위 종목이 문제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갑니다. 관련해서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안 좋은 조짐은 최근 뉴욕 증시에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곧바로 글로벌 증시 분위기 빨리 한번 보고 우리 증시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요, 지표와 실적이 모두 부진한 가운데 역시 나스닥이 이제 드디어 60일선을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쪽의 지표가 안 좋았는지 마감을 먼저 보면요. 다우는 낙폭이 0.5%, 나스닥의 낙폭이 1%가 넘어갔었는데요. 내용적으로는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만에 다시 늘어났고 3에서 6개월 뒤에 경기의 흐름을 미리 보여준다는 예고편에 달하는 경기 선행지수도 넉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방향을 바꾸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지표도 좋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도 좋지 않게 나왔죠. 실적까지 시장에 도움이 별로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IT 3인방의 실적이 다 안 좋았는데 IT 3총사라 하면 간밤에 실적을 내놓으요. 구글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IBM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이제 3인방 전부 다 연출 매출이 별로 좋지 못했었는데 IBM 쪽으로 갈수록 이익까지도 좋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중간쯤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에는 허리끈을 졸라매서 이익을 늘렸다라는 질이 별로 안 좋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나마 이제 3천사 중에서 제일 나았던 것은 매출은 조금 안 좋게 나왔지만 구글이었던 것 같고요. 이 밖에 은행주 쪽은 모건 스탠리 실적이 나쁘진 않았었는데 생각해보면은 애플도 주가가 다시 한번 밀리면서 결국 종가상 400달러를 잃고 말았습니다. 재밌는 건요, 유럽 증시는 종가상 그렇게 크게 흔들리는 모습은 아니었었는데 누가 부진했는지 아세요? 휴대폰 만드는 노키아가 급락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분기에 실적이 13년 만에 가장 안 좋은 실적이었다고 합니다. IT 쪽 분위기 조금 안 좋아지죠? 자, 미국의 나스닥 지수만 차트를 잠깐 보여드립니다. 자, 이것이 나스닥 지수의 차트가 되겠는데요. 61선 이 녹색선이 드디어 이제 조금 무너지고 있어요. 이렇게 사상 최고가 달리던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S&P 500도 지금 61선에 와 닿았고요. 다우 역시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약간 더 여유가 있긴 하지만 다우는 편입된 종목이 30개밖에 없으니까요. 약간 왜곡도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애플 종가상 400달러 깨진 차트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른 해외 증시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곧바로 급한 우리 코스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코스피가 오늘 장중에 1888포인트까지 밀렸었는데 시가도 1900 아래쪽이었는데 현재는 그것보다 괜찮다고 합니다. 흐름 한번 보죠. 네, 코스피는 현재 1906.11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6포인트가량 위쪽입니다. 어머, 다행이네요. 오늘 시작하면서부터 1899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오늘 시가가 1900 아래쪽이었다는 것이죠. 이러다가 밀렸던 게 1888, 팔자가 3개를 이제 자리를 했었었고, 현재는 이 시가 부분도 회복하고 1900도 회복해서 1905선, 어제 종가보다도 5포인트가 높습니다. 어제 종가 기억하시죠? 굉장히 기억하기 쉬운 1900, 마치 누가 작정하고 숫자를 맞춘 듯한 그런 종가였는데 오늘 굉장히 아침 아주 다이나믹하게 흘러가다가 지금은 1900을 일단은 되찾았습니다. 수급 한번 보죠. 오늘 이렇게 아까 굉장히 낙폭이 많았을 때는 개인만 사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 사죠? 짠, 기관이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관의 빨간 봉, 이것이 이제 지금 낙폭을 좀 줄여주는 그나마의 어떤 우군 역할이라고 보여지고요. 외국인은 지금 한 1000억 정도 순매도니까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게 파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들어,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단 한 번도 외국인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산 기억이 없지요. 근데 잠깐 지금 제 화면을 통해서 선물을 좀 보면요.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을 한 1000계약 정도 사주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프로그램 매수로 좀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프로그램 쪽 특별히 시간별로 보면은 비차익 쪽에서 약간의 이제 매수가 조금 잡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차익 쪽의 외국인 매수. 일단 외국인들이 선물을 오늘 좀 오래간만에 사준다는 흐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선물도 지금 계속 줄곧 날짜별로 보면 팔았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주중반 계속 매도이고요. 오늘 처음 선물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이번 주 내내 지난주 후반부터 매도만 했던 외국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코스닥 보기 이전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가겠습니다. 오늘 시총 1, 2위, 1등, 2등이 문제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자, 1등이 문제가 오늘은 좀 없어 보이죠? 웬걸. 근데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다. 전일 종가가 삼성전자가 얼마였습니까? 2% 넘게 빠졌었죠? 사실상 어제 코스피가 1,900에 끝났대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삼성전자가 제공을 했었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차트를 좀 보겠는데요. 자, 이제 소위 말하는 3분봉, 여기에서 3봉. 세 번의 이 천정에서 결국 삼성전자는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봉이 한번 나왔었고 어제 확실하게 나는 내려갈 거야 라는 것을 2.3% 빠지고 종가상 148만 원, 150만 원 주가 이르면서 보여줬었죠. 오늘 이 파란 선까지 쳐졌습니다. 근데요, 오늘까지도 낙폭이 1% 넘게, 아니 1.89%까지 진행이 되면서 145만 5천 원.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얼마 3일 전에 156만 원이라고 합시다. 156만 원짜리가 3일 만에 146만 원 됐다는 거예요. 3일 만에 주당 20만 원이 빠졌습니다. 아무리 비싼 주가를 할지라도 적은 낙폭은 3일 만에 아닌데요. 재미있는 거는 계속 지금까지 지지가 됐었던 이 파란 선, 121선이 오늘도 깨지지 않고 이렇게 지지가 된다는 부분은 참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빠졌지만 여기에서 꼭 반드시 반등을 주곤 했었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삼성전자 때문에 아직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동차를 좀 볼 텐데 오늘 자동차주 시황을 조금 뉴스나 챙겨보신 분들은 아마 얘기가 자동차 쪽에서 집중적으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으실 텐데요. 지금 현대차가 3.98%, 거의 4%, 모비스가 2%, 그리고 아마 기아차도 많이 빠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 현대차 차트를 잠깐 볼 텐데요. 낙폭이 많이 줄었어요. 현대차가 오늘 몇 %까지 빠졌느냐? 마이너스 6%까지 빠졌었습니다. 현대차의 주가가 어제 18만 원대를 1년 반 만에 보여줬었는데 종가도 결국 18만 원대에서 끝이 났었죠. 2% 넘게 빠지면서 끝낸 현대차. 오늘 신저가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17만 6,500원까지 가면서 마이너스 6.3%까지 급락을 했었는데 지금 6.3% 급락한 거 대비 지금 숫자가 3으로 줄었으니까 낙폭 한 절반 정도는 줄어든 것입니다. 근데요, 재밌는 건요, 4월 4일 날 이 대규모 리콜 사태가 터졌거든요. 그때 주가 이 정도 모습이었었는데 그때 5% 빠지고 나서 현대차는 여기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이렇게까지 밀렸습니다. 이때 갭으로 급락을 한번 보였고요. 이때 이제 그 리콜 사태가 난 것이고 그 이후에 계속 흘렀어요. 그러면서 연중 최저치를 찍고 있는 건데 재밌는 건요, 기아차는 별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기아차는 이때도 조금 물론 타격이 있었지만 그 정도 라인에서는 버텨주고 있다는 거죠. 기아차는 전혀 다른 차트이고요. 현대모비스도 1차 충격 이후에 지금 조금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1차 충격이 있었지만 바닥권에서 일단 조금 지켜주려는 모습, 오늘도 약간 밑꼬리가 달리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유독 그러면 현대차만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기아차, 모비스는 어느 정도 좀 낙폭을 제한적으로만 시키고 있는데 현대차의 오늘 급락세 원인은요, 바로 임금에 관한 그런 소송 우려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 노조 측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난 3년간 다 소급해가지고 휴가하고 이거 합친 수당을 다시 좀 청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현대차 쪽에서는 굉장히 부담이죠. 만약에 이게 진짜 소송 가서, 아직 소송을 이제 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소송에 가서 현대차가 부담을 해야 되는 쪽으로 결론이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현대차 쪽 사측의 부담은 한 6, 7조 정도 이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 주가가 유독 3인방 가운데 부진한 그런 이유였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좀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죠. 재밌는 부분은요, 오늘 자동차를 누가 사는지 아십니까? 잠깐 좀 보면요, 이것이 이제 모든 자동차 주가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동차는 섹터로 운수 장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주와 함께. 누가 사죠? 개인이. 외국인은 계속 팔고요. 기관도 팝니다. 오늘 현대차의 낙폭을 주는 것은 때문에 단연코 누가 산다? 개인이 매수하면서 현대차가 낙폭이 좀 줄어들고 있다. 잠깐 현대차의 수급을 좀 보실까요? 오늘 사실 어떤 현대차의 이런 안 좋은 소송 관련된 악재가 뉴스화되기 이전까지는 모두 다 환율과 수급 때문에 현대차가 밀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4월 달이 언젠가 하면요, 이때가 4월 1일이었습니다. 대충 이 정도 라인이라고 보시면은 외국인이 4월 달 들어서 현대차를 딱 한 번 샀습니다. 아주 쬐끔. 그 다음에는 현대차를 단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샀었죠? 기관이 샀었는데 기관이 오늘 자동차 쪽을 손절하고 있다는 것도 참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현대차 낙폭이 줄어드는 것을 좋게만 바라볼 수 없는 이유죠.
자, 두 번째로 나머지 시총 상위 종목들을 조금 더 볼까 합니다. 다음 판에 기아차가 나올까요? 자, 기아차는 낙폭이 2% 정도, 5만 원 좀 깨져 있지만 49,950원이면 뭐 거의 5만 원 정도 버틴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고요. 자, 재밌는 건 바로 LG화학입니다. LG화학 차트가 지금 현대차보다 조금 더 낫다는 인상까지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없이 내려갔던 LG화학에도 바닥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잠깐 보실 텐데요. 최근에 아주 작은 미니 쌍바닥 같은 것을 지금 그려주고 볼록볼록해서 올라올 준비를 하는 것 같죠? 예. 자, 지금 LG화학의 경우에는요, 오늘 실적이 나옵니다. 지금 예상 실적 컨센서스는요, 1분기 영업이익 4,200억 정도인데, 지금 좀 좋게 보는 증권사의 컨센서스가 이 정도이고요. 안 좋게 보는 쪽은 눈높이를 낮춰서 1분기 LG화학의 영업이익을 한 4천억 정도 맞추면 땡큐라고 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이 모든 것을 이미 감안을 하고 주가에 다 반영한 다음에 이제 반등을 미리 주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LG화학의 주가도 주가지만 지금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어닝 시즌 아니겠습니까? 1분기 정말 실적이 아주 최소한 그래도 4천억 정도는 나와주는지, 그리고 1분기 실적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1분기가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2분기에 대한 전망을 같이 발표하게 되는데 2분기에 대한 전망 LG화학 꼭 챙겨서 화학주 매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한 어떤 확신이 선다면 화학주 단기 트레이딩도 손 빠르신 분들은 가능하겠죠. 수치를 보기 전에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시장임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부분은요, 1900이 깨진 날, 여기는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그죠? 1900이 깨진 날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이 있는데 바로 이 중에서 누굴까요? 예, 바로 LG전자입니다. 3%. 지금 이 중에서도 제일 많이 오르네요. 88,500원의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이 자리에서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LG전자. 오늘 1900을 깨고 코스피가 1888포인트까지 간 날 LG전자가 신고가를 내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힘겨워하고 있는데요. 자, LG전자는 제가 이 정도 어딘가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매물대를 모두 통과하고 이 양봉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 됐을 것 같네요. 시간상 보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뽑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날 이렇게 시장이 힘겨워하는 날 88,500원 스마트폰이 잘 팔린다죠. 옵티머스 시리즈가 계속해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리즈를 스마트폰 쪽에서 다변화시켰는데 의외로 시장 호응이 따라와주고 있어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 가볼까요? 코스닥까지 얘기가 참 길었네요. 자, 코스닥이 오늘 참 낙폭이 컸었습니다. 때문에 아직까지도 파란불 여전히 켜고 있는데 낙폭이 1% 정도 낙폭으로 나오고 있지만 장중한 때 2%까지 빠졌었다. 정확히는 마이너스 1.99%. 자, 코스닥은요, 오늘 540선까지 정확히 밀렸습니다. 539선까지 이제 보이지만 저렇게 540선 터치를 했었었고요. 지금 낙폭을 좀 준 것이 마이너스 1%, 이때가 마이너스 2%. 역시 코스닥도 낙폭 한 절반은 줄였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조금 사주고 있을까요? 코스닥의 수급을 좀 보시겠는데요. 개인이 나 홀로 매수, 어마마, 이런 수급은 별로 좋지가 않죠. 최근에 계속 이런 모습이에요. 이 시간 열어보면 기관도 팔고 외국인도 팔고, 최근에 외국인이 한 번도 코스피도 안 사고 코스닥도 안 샀다. 이번 주 내내 말씀드렸었고, 사실은 지난주 후반부터 외국인은 안 샀습니다. 아무것도요. 기관이 오늘은 매도가 외국인의 한 3배쯤 되는 것 같죠. 이거 3배 하면 360억인데 그것보다 더 많이 있잖아요. 기관이 뭘 던질까요? 자, 지금 코스닥에 가장 문제가 되는 코스닥의 일등주도 한번 보자고요. 자, 셀트리온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밀렸습니다. 31,350원. 셀트리온이 얼마짜리였는지 아시죠? 기본 5만 원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45,000원, 500원. 자, 차트가 지금 나가고 있을 건데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5만 원이었던 셀트리온 주가가 서정진 회장의 공매도 관련해서 난 더 이상 여기 대주주로 있기가 참 어렵다라고 해서 주식 매각 얘기를 했었었죠. 더 이상은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다. 지분 매각 이후에 결국 이렇게 밀렸습니다. 어제는 근데 6%가 장중에 한번 급락을 했었어요. 물론 종가는 하한가였지만요. 어제 6% 이렇게 뜨면서 여기까지 왔었을 때는 매각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 세계 다른 다국적 제약회사에 안 넘기고 주주와 국민들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자격은 없지만은 번복하고 회사를 안 팔 수도 있겠습니다. 지분을요.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결국에 어제 하한가를 갔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뭐 지분 매각에 대한 뭐 번복이 사실 그게 와전됐고 뭐 라디오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자격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뭐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어쨌든 매각이 되는
되는 건지 매각이 안 되는 건지 그것도 약간 불명확했던 그런 부분이 주가의 부침을 만들었고요. 무엇보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주식 담보에 대한 문제들이 좀 여러 가지 걸려 있어요. 계열사가 또 뭐 사채 썼다 얘기도 있고 오늘 또 다시 한번 하한가에 간 이유는요. 바로 임상 3상에 대한 중단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또 회사 측은 그런 게 아니라고 뭐 수습을 하고 있어요. 이런 뭐 특수성 때문에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오해가 또 생긴 것 같다. 또 와전됐다. 근데 전문가들 여러 가지 이제 분석 말고 말 중에 제 가슴속에 가장 와닿았던 얘기는요. 이렇게 말 많은 주식, 이제 이것이 사실 사실이 아니고 다 와전됐다고 합시다. 100%다. 사실 회사 펀더멘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말 많고 뉴스 하나에 말 하나에 이렇게 출렁일 수 있는 종목을 왜 굳이 할 생각을 하시느냐 이거죠. 갖고 계신 분들도 빨리빨리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여파가 셀트리온 제약까지 가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다른 바이오주까지 물귀시 작전을 펼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셀트리온 지금 제약도 아마 하한가에 들어갔을 텐데요. 셀트리온 제약 지금 매도 잔량 보시면 아마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지금 매도를 할 만한 사람 대기 물량이 훨씬 더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오늘 결코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차바이오엔도 오늘 장중에 8%나 급락을 했었고요. 시젠과 메디포스트도 많게는 6%까지 밀렸었는데 그나마 여기는 하한가가 안 풀리고 있지만 차바이오엔과 시젠, 메디포스트, 메디톡스 등 다른 바이오주들은 같이 좀 휩쓸리고 있긴 한데 누군가 약간 튜브를 던져준 모양이에요. 구명조끼 정도는 아직 물에서는 못 나왔는데 물귀신 때문에 아직 물에는 빠져있지만 낙폭은 그래도 좀 줄였다. 자동차와 여타, 셀트리온 관련된 종목 빼고 바이오 종목은 낙폭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낙폭을 줄였는데 코스닥 수급까지 양매도 말씀드렸죠. 이어서 환율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G20 회의가 지금 한창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엔저 저지 발언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의 환율 보고서에 이어서 말이죠.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오늘 6원가량 급락하면서 1117원 정도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G20 관련해서 역시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재밌는 건요. 브로다 하루이코 신임 일본은행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G20 쪽에서는 이미 일본의 어떤 양적 완화, 통화 완화책에 대한 이해를 다 해줬다. 예, 때문에 우리는 아마 엔저 계속 갈 거다. 우리는 마이웨이를 계속 이제 지향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자회견을 열어서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미리 딱 방어막을 쳐버린 거죠. 글쎄요. 엔달러 환율 그리고 원엔 환율 차트를 보면서 G20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까 합니다. 자, 원엔 엔달러 이제 이것이 차트인데요. 사실 100엔 정도를 지금 아직은 가지 못했죠. 가려고 했었다가 약간 주춤하면서 지금 98엔대에서 G20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아베노믹스는 현실화됐죠. 돈은 풀겠다라고 확실히 얘기를 했고 이제 슬슬 시작이 될 겁니다. 양적 완화에 대한 공격적인 부양은 이미 현실이 된 얘기고 G20는 그냥 다만 기대감이죠. 그리고 일본의 엔화에 대해서 어떤 저지 발언이 정확하게는 안 나올 겁니다. 엔화 혹은 일본이라는 어떤 타겟팅하는 멘트는 없을 거고요. 그냥 우리 각국마다 이제 자국의 통화 절하를 의식적으로 일부러 유도하지는 맙시다라고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가고 일본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일본을 지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미국의 환율 보고서에 움찔했었는데 G20 뭐 나온다고 그렇게 그럴까요? 근데 일단은 엔저가 약간 속도에 제동이 걸리는 정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엔 환율로 이제 흐름을 얘기를 좀 해본다면요. 자, 아마 지금 1137원 정도 하고 있는데 원엔 환율로 이제 엔저에 대한 저지 발언이 나온다면 일단 초안 봤을 때는 포함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적인 영향력의 의미입니다. 지금 오늘 분석을 하는 거는요. 1200원 정도까지 올라와 주면 진짜 땡큐인데 그 이상은 아마 어려울 거예요. 왜냐? 아베노믹스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G20 힘으로 여기 정도 언저리 와주면 참 고맙겠다. 이 정도로만 현실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흔들리고 있어요. 실적이 된다는 IT도 흔들리고 있고 그 밖에 괜찮다던 바이오까지 아니 믿었던 4년의 최고치 600 간다는 코스닥까지 셀트리온 여파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1, 2등주에 관한 그리고 시장 전반에 관한 투자 전략을 조금 챙겨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해봤으면 하는데요. 투자 팁을 청해듣습니다. 대신증권 안산지점 성동경 대리님께 요청합니다. 성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나운서님, 예, 대신증권 성동경입니다. 네, 삼성전자 지금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그리고 셀트리온 아니 그리고 오늘 현대차 다들 뭐가 문제입니까?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죠? 네, 일단 저 삼성전자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는 결국에는 이제
실적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일단 삼성전자는 이제 3분기가 실적이 이제 최고치에 좀 다다를 거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이 이제 최고치에 다다를 때 이제 주가는 항상 그 분기 내 첫 월, 그러니까 3분기라고 하면은 이제 7월 달 이쪽이 이제 고점이 이제 주로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지금 보면은 시장 상황과 맞물려서 2분기에 있던 실적 컨센서스가 좀 고점을 찍는 게 아니냐, 그런 좀 관점들이 지금 외국인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이제 기타 여부도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좀 풍부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외국인들 매도로 이제 인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것들이 이제 대형주는 지금까지 이제 IT 본주가 잘 버텨왔지만은 거기도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좀 실현을 하는 모습이고요. 바이오주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대형주, 지금은 철저하게 이제 종목 전세기 때문에 전통적인 기존의 뭐 탑다운 방식, 일단 산업을 해서 추천 업종을 발굴해서 그 안에 종목을 하기보다는 개별 종목을 먼저,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어떤 종목이 이제 수급이 괜찮고 그 종목이 이제 그러면 속해 있는 산업 보고 이렇게 거꾸로 가는 그런 종목 그 방식이 더 좀 유해 보이는 그런 좀 장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예. 그래요. 자, 일종주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제는 뭐 그런 거 저런 거 말고 수급이나 실적이 되는 종목만 잘 고르는, 거기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1900이 오늘도 지켜졌습니다. 어떤 뉴스 보니까 난공불락 1900이 언제나 지켜주는 이유가 있다라는 뉴스 기사도 있었었는데, 아니 이거 지켜지면 뭐합니까? 라는 물음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켜줘도 안 가잖아요. 시총 상위주도 안 가잖아요. 실적된다던 IT, 바이오, 제약, 코스닥까지 이렇게 낙폭이 훨씬 더 크게도 빠지는 이런 날인데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네, 이럴 때는 약간 이제 좀 현실적인 방법은 이제 리스크 관리가 이제 필요한 대상은 이제 현금 뭐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뭐 따로 이제 들어가시거나 이익 나신 분들은 이제 팔면 되는데,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이제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실폭이 이제 커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팔았을 때 뭐 그러면 추가로 들어갈 종목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이제 고민이 많은 분들이 가장 이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좀 기준을 이제 제시를 좀 해드리자면, 이런 자기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이 30%대라고 한다면 이제 기존 물량에서 절반 정도를 매도를 하셔가지고 그 정도 금액을 가지고 다시 다른 이제 지금은 뭐 낙폭 과대로 해가지고 우양 차트 이제 바닥 그리는 차트보다는 우상향을 가는 그런 차트를 잡는 것이 좀 좋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30% 이내의 분들은 이제 반 정도를 일부 비중을 정리를 해서 그 현금을 가지고 새로운 이런 우상향 종목에 이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40% 이상이 됐다, 내가 그거보다 손실폭이 너무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으로 쉽게 저기 손절을 해가지고 출혈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새로운 뭐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이런 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홀딩을 하셔가지고 어떤 시장의 반등이 나오는 반등시 매도가 되는 이런 리스크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좀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어떤 의견, 그리고 제가 오늘 사실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한 팁도 쉬자라는 의견인데, 혹시 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이쪽 업계에 계속 계셨던 전문가로서 이런 분위기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건드리는 게 좋아라는 의견도 적지 않던데요. 네, 지금 보면은 뭐 일단 그런 컨셉은 좀 동의를 합니다. 네, 갈아탈 만한 종목이 없어요. 네, 지금 종목을 보면은 사실 종목별은 수익률을 참 내기는 좋은 장입니다. 왜냐면은 개별 종목장이라 네. 지금 뭐 탄력이 있는 종목들은 많은데, 그에 반해서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굉장히 양극화가 되는 거죠. 신고가가 나오는 만큼 신저가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어떤 좀 기술적인 그런 것들이 좀 요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자신이 없고 내가 매일 이렇게 시장 상황을 살펴볼 여건이 안 된다면 네. 어떻게 쉬는 것도 한 방법이 이제 될 수가 있겠고요. 네. 만약에 들어간다면은 철저하게 수급이 살아있고 차트가 추세가 우상향은 잡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야지 물려도 나중에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장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종목 한두 개만, 종목만 그냥 얘기해 주시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지금 수급상으로는 NC소프트가 가장 좀 좋아 보이고요. 네네. 지금 뭐 중소형주 중에서는 지금 코이즈라는 좀 실적 차트를 좀 추천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하고 코위즈요.
네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만이라도 알려주시면 시청자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동현 대리님. 네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손실 한 30% 정도 났다 하더라도 절반 덜고 절반으로 빠른 종목, 강한 종목 가보자라고 했는데 그럼 뭘 사나에 대한 두 종목 제가 차트를 한번 열어봤거든요. 잠깐 보여드리고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성동현 대리님이 그래도 교체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코이즈라는 종목이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NC소프트. 김선윤 대표님도 얘기를 하셨고 여기서 수익을 많이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제 121선도 완전히 뚫어내는 바닥권에서 아주 천천히 올라오는 수급도 되는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NC소프트 코이즈 설명까지 들어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분할 손절매 이후에 천천히 손절매 이후에 교체 매매보다는 조금 더 참고 아직은 좀 위험한 것 같아서 약간 쉬었다가 나중에 확실한 기회 때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주식 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여러 전문가 입에서 나온다는 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시거나 잘 고르시거나. 지금까지 최애리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뉴스인마켓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에 따른 대규모 국채 발행 계획으로 2년 뒤인 2015년에는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500조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에 따른 중기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 방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번 추경을 위한 대규모 채권 발행 때문에 국가 채무가 2015년 510조 5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국가 채무가 2016년이 돼도 487조 5천억 원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지만 추경 편성으로 전망을 수정했습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올해 34.3%를 기록한 이후 매년 떨어져 2015년에는 30%를 밑돌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추경으로 올해 36.2%를 기록한 이후 2015년에도 33.4%로 30%를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균형재정 예산안 달성 시기도 기존 예상보다 3년 뒤인 2016년으로 밀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신재윤 금융위원장이 현 정부 초기에 우리금융그룹 민영화를 성사시킬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명동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후반기로 갈수록 매각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현 정부 초기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매각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잠재적 수요자가 원하는 방향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셀트리온 사태와 관련해서는 공매도 공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행 공매도 제도가 엄격하기 때문에 주가를 의도적으로 내릴 정도의 영향은 아니라고 밝히며 투자자 정보 확대 차원에서 공시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신 위원장은 벤처 캐피털의 규모를 키우고자 맞춤형 자금 지원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현지 시각으로 18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원자력 협정 개정 협정에서 입장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내년 3월 만료되는 협정 종료 시한을 2016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양측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현행 협정의 시한을 연장한 뒤 추후 충분한 추가 협상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국 측은 40년 전 한국의 원자력 산업이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체결된 한미 원자력 협정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습니다. 특히 우리 측은 전홍축 우라늄 생산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포괄적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핵 비확산 체제 유지에 주력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싸이의 신곡 젠틀맨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 건수 1억 5천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지난 13일 오후 9시 공개된 이 뮤직비디오는 19일 오전 9시 조회수 1억 5,250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뮤직비디오와 함께 음원도 음악 차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젠틀맨은 지난 18일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핫100에서 12위로 첫 진입한 이후 빌보드의 5개 장르별 차트에서도 1위에 올랐습니다. 세계 각국의 아이튠즈 차트에서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며 37개 국가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4월 19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